진작에 뵙고 싶었는데 오늘 배국의 정치 1번지에 처음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진작 제가 뵙고 싶었는데 못 모시다가 오늘이 마침 우리 배국의 정치 1번지 200회 되는 날이거든요. 아, 네. 특별한 날 모시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뵙기에는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좀 여리게 보이시는 스타일인데 검사 출신이시죠? 네, 부장검사까지. 24년 차, 23년 검사했습니다. 검사하실 때 여성이고 좀 연약하게 보이니까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그런 피의자들 없었습니까? 네, 근데 검사라는 직업이 그 무관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문관이고 친절하게 실체를 밝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강하고 세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같이 수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특수부 검사들이 좀 무리하게 또 가혹한 수사, 또 표적 수사나 이런 수사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의원님은 검사를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내가 조국혁신당에 가서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검사를 오랫동안 했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때문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권의 남용, 그동안 문제됐던 많은 위법한 그 검찰의 행태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권을 건강하게 국민들께 재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런 의지를 가장 잘 관철시킬 수 있는 당이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당 이제 강령 1호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에 또 입당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법사위에서 지금 하시는 활동을 보면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개혁을 완성하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 예,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제가 더 이상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무도한 검찰 정권,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독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잖아요.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가 실종되고 이런 이제 그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검찰 정권이.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검찰 그 개혁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것들 포함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 입법들이 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그래서 검찰권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되면 저 같은 검사 출신이 더 이상 국회나 정치에 이렇게 나서는 일은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여러 번 이제 뭐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검찰권이 너무 과도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뭐 공소 취소권, 뭐 이런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폐해, 가장 부작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 정권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정치 세력들에게 복무하다가 권력에 복무하다가 마침내 검찰의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정치 권력까지 획득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검찰권 남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명품백 수사라든가 뭐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에 반해서 야당 정적들에 대한 수사는 너무 가혹한 이런 그 부당한 상황을 그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사 기소를 그래도 최소한 분리하는 것,
수사는 수사청이 하고 검사는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그 감독하고 그 다음에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이런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될 것이고, 그럼 기소할 때도 국민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기소 대배심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이루고, 또 이제 마침내 제일 또 그 종착으로는 또 그 검사장을 직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 저희 당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검찰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민주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는 공소청으로 거듭나고, 수사는 수사청이 그 전담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서 검사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법한 수사는 없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독하는 그런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이제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 개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헌법에 그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제외하고는 뭐 그 헌법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요. 수사권 관련해서.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도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충분히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에서 해임 당하실 때 총장이 윤석열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올해 3월 6일 날 제가 해임을 당했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가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해서 면직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찰 과정에서 일부 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것을 비위 사실로 해서 해임이 됐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제가 수행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 취소 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원석 총장 때입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원석 총장이 맨 마지막에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원석 총장을 겪어보셨던 박은정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가 사이가 좀 틀어져서 이원석 총장이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은 저렇게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친윤 검사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그 자리에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사실은 이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수사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어서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처리 과정, 명품백 수사 과정에서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나중에 본인에게 문제를 묻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신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도 해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모양새를 만든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몸담으셨던 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검찰 스스로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 검찰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검찰의 몰락을 더 앞당기고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아주 나쁘게 흘러갔을 때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이니까 검찰이 윤석열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검찰을 살려야 돼라고 하면서 돌아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검찰이 배출한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해. 이쪽으로 뭉칠 것 같습니까? 이제 우선은 지금 검찰 그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류의 검사들이, 친윤 검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운용하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검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저를 해임한 것처럼 굉장히 불이익 처분이 우려되어서 그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류 친윤 검사들이 이 검찰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한은 그렇게 검찰권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특수부 검사들,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거, 그게 모양새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것조차도 이제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창수 검사장도 친윤 특수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의 이제 그 주요 포스트에 특수검사를 처음에 포진시켰다면 지금은 친윤 검사이긴 하지만은 공안이나 기획검사들 중심으로 다시 진용을 짜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통령 정권, 이 윤석열 정권이 가는 한 검찰 내에서 반기를 들어서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든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네. 일단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는 기소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김건희, 최재형 목사 둘 다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요, 기소 권고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명품백을 받았던 것으로 구성이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재형 목사도 불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6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냥 이 정권과 같이 이해관계, 명운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김주현 수석이라든지 심우정 총장이라든지 검찰의 주요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중에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포션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우리가 뭐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검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검찰권 행사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 다른 검사들은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검사는 자신도 좀 어떻게 이 정부에서 출세를 좀 해볼까 하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지향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상 그 검사들은 수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를 해놓으면 그 공직
공직자는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 검찰개혁의 방향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거기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검사나 검찰 수사관, 이게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이 좀 더 그 권한이 분산된 상태에서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임도 당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검찰에 계시면서 봤던 윤석열.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또 법사위에서 또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제보도 받으실 거고 연구도 해보실 거고 국회에서 보신 윤석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3차장 검사였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봤던 윤석열 검사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똑같다.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하는 방식과 내용이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운영했던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해서 그것이 중대비위로 인정이 돼서 제가 감찰에 나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혜병 수사, 순직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참모들을 내치는 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중용해가지고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찰에 있을 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감찰을 그러니까 올바른 제대로 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당하게 해임을 시키고 박정훈 대령 건도 그렇고 네,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그런 것을 도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검사를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특수부 검사들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은 이제 직접 수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구속시켜야 되고 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는 피의 사실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자는 정말 나쁜 사람을 만들거든요. 모멸감을 주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고 뭐 꼬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사가 굉장히 수사건이 물론 정의로운 수사를 할 때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 내에서 상대를 계속 악마화시키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언 관련해서도 의사 집단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마치 이렇게 대립해야 되는, 국민과 싸우는 이런 구도로 계속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검사 출신, 특히나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이 사고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것이 감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측근인 경우에 더더욱이 수사를 잘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익적인 자세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막기 위해서 무리한 비위를 저질러서 감찰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사적이다. 그 다음에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도 판사를 사찰하는 문건을 검찰총장이 전달시키고 이런 것들이 비위 사실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굉장히 검찰 중심의 자신만 옳다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이었습니다. 장모 대응 문건을 또 작성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났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로펌처럼 대검찰청이 운영됐다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직을 사적으로 사유화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제 대통령실의 운영, 국정 운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법조계 선배가 그 김건희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거 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선배님 제가 집사람한테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예,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정부를 탄생시킨 서로 간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는 우위에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들어줬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연결고리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채병 순직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이종호 씨가 나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잖아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또 연결이 되면서 뭔가 여사와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처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 그 난맥상 중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 그렇다면은 더 여사가 우위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씨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이제 참 절단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손을 못 쓸 처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이제 법사위에 이제 박지원 원장님께서 또 어디 절에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논란이 되셨는데. 그래서 화냈대요. 네, 쓰레기 하치장이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할 것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버리셔야 된다. 더 이상 이제 방어를 하기에는 저는 힘에 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했다가는 국민의힘 정당이 70년 존속되어 온 정당 아닙니까? 보수 정당으로서. 그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 아까 뭐 65%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저는 한 70%, 80%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이 돼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어쨌든 정부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앞으로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의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의결이 저는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할 정도 됩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좀 만나 보면 정말 우리도 걱정이에요. 이번에는 뭐 해야 될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여전히 그 방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풀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회피하고요. 예. 그런 정도 수준에는 이르렀고,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문제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으로 있고요. 예. 뭐 앞으로 어쨌든 대선까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재의결도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탈표가 채병 순직 그 사건 때, 채병 특검법 사건 때 이제 나왔었고요, 일부. 그래 조금 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한다고 하잖아요. 명품백 사건을 다음 주쯤에 불기소한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불기소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을 거고, 공천 개입 의혹도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사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이 특검법으로 어쨌든 전국을 돌파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것도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탄핵입니까? 저희가 당론으로 탄핵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지금 매주 그 탄추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도 받고 있고 마침내 저는 이제 탄핵을 할 시점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에 임기 단축 개헌을 혹시 조국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총선 직후에 총선 이제 저희가 기간에, 개원 예. 후에 예. 임기 단축 개헌 그 대통령 중임제에도 저희가 의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뀐 겁니까? 바뀐 것은 아니고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예, 투 트랙으로 가고 어느 한쪽에서 힘이 실릴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국의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이거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임기 단축 개헌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임기는 단축해야 되는 거겠죠. 임기 단축 개헌에 만약에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윤석열 쪽에서 오케이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면 조국당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단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또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것은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겠죠.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만약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지나간 죄는 묻지 말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데 이제 오죽하면 빨리 끌어내려야 되니까 네. 그렇겠지만 국민들 정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국 신당 입장이 혹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박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당에서 그 부분 뭐 깊이 있게 논의해 보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를 떠나서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그 사면을 해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수사도 하기 전에 그거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 닉슨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가능했었죠. 근데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그런 제도 자체가 없고 죄가 있는데 넘어갈 수는 맞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어제 갑자기 들었어요. 박근혜 때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증오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빨리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뭉쳤고 촛불을 들었고 혁명을 이뤄냈는데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배신감, 증오, 분노 이런 게 좀 가득한 것 같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하는 데 대한 분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어쨌든 뭐 안전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요, 아직도 지금 대정부 질문에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측근, 그리고 지금 임명되는 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친일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적 분노가 이제 처음에는 이상했다가, 이제는 이제 분노가 너무 많이 차 있는 상태여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뭐 수사도 하고 탄핵도 됐지만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중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놓고는 자기는 이런 공천 개입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쨌든 이중성, 위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감정, 분노를 더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해가지고 끝자리까지 확 나눠서 이렇게 받아온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검사로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뭐부터 하시게 됩니까? 자금의 흐름을 저는 쫓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이 그 김영선 의원에 의해서 명태균으로 흘러가서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또 흘러갔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된 정황들이 지금 녹취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가 무상으로 그 제공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 부정 정치자금 수수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혹시 회계 책임자가 그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그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건 당선 무효로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안 되고 이래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탄핵이나 어쨌든 헌법 위반으로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엄중한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공수처에서 진행을 아마 할 텐데 이것만 제대로 수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정농단이라든가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의 잘못들이 그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도 나오면 저는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수사를 촉구하는 네.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언론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언론에서 사라지더라도 국민들은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노가 언젠가는 조만간 저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인터뷰를 잘 해주셔서요. 끝으로 지금 이제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네. 박 의원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좀 와달라고 그러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 이제 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선거 지원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법사위 일정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선거에 좀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새빙선 역할을 한다고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새빙선 역할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또 악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본업인데 그 일을 좀 잘 해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많이 실어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단위님께서 소녀 같은 목소리 체구도 자그마하시고 여리여리하신데 대단하십니다. 풍금 소리에 맞춰 가곡을 부르시면 딱일 것 같은 이미지인데 말씀에 힘이 있으시고 소신도 뚜렷하시네요. 믿음이 갑니다. 건강도 돌보시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런 글 주셨네요.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